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2022년도 2회차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전력 계통에서 차단기가 여기 있습니다. 차단기 A, 차단기 A에서의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가로 열고 단 전력 계통에서 각 부분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MVA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A점,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요 부분에서 지금 구하라고 그랬죠? 지금 우편이 없으면 G1에서 오는 용량, 요 지점에서 바라본 전원을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탈락 용량 하면 되죠. 기준 용량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좌측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측에서 오는 것도 있죠. 자, 우측에서 오는 걸 보면 G2, G3 전원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좌측에서 오는 용량과 우측에서 오는 용량을 비교하여 얘는 뭐다? 큰 걸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지금 5%, 4%가 있으니까 합성은 얼마입니까? 9%죠. 9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팩의 기준 용량은 10MVA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10MVA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10을 하는 이해와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들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해서 작은 놈이 크겠죠. 그래도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좌측에서 오는 용량과 두 번째 우측에서 오는 용량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G2에서 오는 것과 G3에 오는 것은 뭐예요? 병렬이죠. 여러분들 여기 퓨즈 있는데 얘는 무시합니다. 물론 있다고 연락을 연결해서 가정해도 되지만 굳이 여러분들 일단 병렬 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 4, 9에다가 3하면 얼마? 10이죠. 너 12%, 너도 12%죠. 똑같이 12%. 여러분들 병렬이지 않습니까? 병렬이면 얼마예요? 6%죠. 6분의 100에 기준 용량 10해서 구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해도 얘 합성은 9니까 4.5죠. 얘 3이니까 합성은 얼마예요? 1.5죠. 두 놈이 진열이니까 6이 된다. 그런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얘를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면 너는 111.11 MVA가 되고 너는 166.67 MVA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거 선정합니까?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그래서 답란에다는 166.67 MVA를 답란에다 쓰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원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양쪽을 고려해서 큰 걸 기준해서 선정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입력이 ABC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ABC 입력이 있고 출력 Y1, Y2가 있는 이런 회로의 Y2의 진리표와 같이 이러한 진리표와 같이 동작시키자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거든요. 단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면 얘에 대해서 Y1, Y2로 이렇게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요 빈 공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Y1에 대해서 봅니다. 자, Y1이 동작하는 것은 여기죠, 그죠? 여기죠, 그죠? Y1은 뭐예요? A, B바 C죠. 그러면 Y1은 A가 1이지 않습니까? 1, A에 대해서는 0은 A바, 0은 A바, 1은 A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바 C, A, B바 C, A, B바 C 플러스. 자, 너는요 A, B, C바죠. A, B, C바 플러스 너는요 A, B, C입니다.
이런 거 이제 해석할 때는 우리는 요 놈을 우리는 드물간의 정리를 이용하게 하여 드물간의 정리 이용하게 하여 요 놈을 A, B, C를 하나를 더 작성을 해줍니다. 왜요? 두 개씩 묶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와 얘를 묶어보면 뭐가 공통이요? A, C가 공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C의 B바, B바 P죠. 여러분들 얘 플러스는 병렬이지 않습니까? 이 병렬일 때 병렬이에요. 하나는 A 접점이고 하나는 B 접점이에요. A 접점이 동작하면 B 접점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신호는 단락된 대로 흐르면 되고 A 접점이 동작하려면 B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리 가면 되죠. 이런 경우는 항상 뭐다? 단락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1이다 플러스 얘하고 얘하고 붙겠습니다. AB가 공통입니다. AB C바 플러스 C 너도 1이죠 뭐 1. 그러면 AC 플러스 AB죠. 너는 어떻게 합니까? A는 공통이에요. B 플러스 C 순서대로 A로 묶으면 B 플러스 C와 같이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요 뒤에 Y에다 쓰면 되는데 어쨌든 얘를 여러분들 카르노 맵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카르노 맵으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를 놓고 세로는 A를 놓고 가로는 BC를 놓죠. A는 뭐가 있어요? 0과 1이 있겠죠. 그죠? 자, BC는 0, 0. 두 개 다 동작하지 않는 거. 0, 1, 1, 1, 0으로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얘와 얘 세 개였지 않습니까? 세 개 자리를 한번 볼까요? A 1이고 0, 1입니다. 0, 1이면 여기죠. 여기지 않습니까? 0, 1. A 0, 1. 그 다음에 너는요. 1이면서 1, 0. 1, 0입니다. 너는요. 1에서 1, 1, 1이죠. 1, 1, 1. 세 개가 여기죠. 자, 이렇게 카르노 맵을 작성해서 우리는 카르노 맵은 어떻게 묶을 때 어떻게 묶습니까? 값좀 크게 묶는데 어떻게 묶는다? 2개, 4개, 8개 묶죠. 카르노 맵에서. 이제 가장 크게 묶는 게 이제 2개입니다. 2개씩 묶어보죠. 2개씩 묶어봅니다. 이렇게 2개씩. 자, 여기서 1은 그대로 있으니까 A고, 요 두 놈에서 변하지 않는 건 뒤에 있는 C죠. AC입니다. 플러스, 또,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A죠. 1은 A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앞에 있는 1이죠. 앞에 있는 1은 B죠. 결론적으로 A로 묶으면요. A로 묶으면 A 가려고 B 플러스 C가 되겠죠? B 플러스 C.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카르노 맵으로 작성해도 되고 우리는 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와 같이 하실 수도 있겠다. 어쨌든 A, B 플러스 C가 Y1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놓고 Y2 식을 물어보라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Y2도 우리는 작성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Y2 얘들이죠. 얘는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6개 작성해야죠. 그래서 Y2는 식으로 씁니다. 자, Y2는 A, B, C가 다 뭐예요? 0, 0이죠. 그러면 A바, B바, C바 플러스. 자, A바, B바, C죠. A바, B바, C 다음에 너는요. A바, B, C바죠. A바, B, C바. 다음에 여기입니다. A, B바, C바죠. A바, A, B바, C바. B바, C바. 자, 다음에는 얘죠. A, B바, C죠. A, B바, C. A, B바, C. 플러스 얘입니다. A, B, C바죠. A, B, C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얘네들 묶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묶습니다. 얘네도 이렇게 묶어요. 같이 이제 비교할 때, 여러분, 요 놈은 얘로 묶으면 얘만 되거든요. 시바 시. 또, 여기서 묶을 때 0일인 거, 또는 얘와 얘를 묶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묶어버려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0, 10 있지 않습니까? 10. 10으로 묶겠습니다. 얘와 얘를 묶죠, 뭐. 얘와 10. 10으로 묶겠습니다. 10으로 묶죠, 뭐. 10입니다. 위에 있는 1이죠. 10. 얘와 얘로 묶자. 그러면 얘와 얘는요. 얘를 묶습니다. 얘를 묶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보면, 자, 우리는 A바 B바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A바 B바로 묶으면 C바 C죠. C바 플러스 C. 자, 얘와 얘 묶기로 했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너는 B바 C입니다. 얘와 얘 묶는 거예요. 얘와 얘, B바 C, BC바죠? B, C 바로 묶으면 A바 플러스 A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얘를 묶겠습니다. 얘는 A, B 바로 묶습니다. 플러스 A, B 바로 묶는다. A, B 바죠. A, B 바. 그러면 C, C 바죠. C 바 C.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플러스는 병렬이라 그랬죠? 얘는 다 1입니다. 또는 1. 너도 1이에요. 너도 단락 1입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 자, 우리는 나머지 것들을 또 확인해 보죠. 여기서, 얘로 묶겠습니다. 자, 얘와 얘. 즉, A, B바고, 너는 뭐예요? A바, B바니까 A바, B바로 묶습니다. B바로 묶으면 A바 플러스 A가 되고, 얘는 그대로 써주죠, 뭐. B, C바. 여러분들, A바 플러스 A는 또 1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이죠. 그래 놓고 여러분 이제 전개를 합니다. 우리 이 식은, 논리식은 뭐예요? 이 식은 결합, 교환, 분배 법칙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B 플러스 B바 플러스 B, 도트, B바 C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바 플러스 B, 전개합니다. and B바 플러스 C바죠.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뭐다? B바 플러스 C바다. 즉, 어드미투는 뭐예요? 어드미투는 B바 플러스 C바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얘를 카르노 맵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A, B 실어놓고 0, 1, 0, 0, 0, 1, 1, 1, 1, 0. 이거는 뭐 우리는 카르노 맵은 이게 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0, 0, 0, 1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자,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0, 0, 0이죠. 0, 0, 0이면 여기에 해당하죠. 너는요, 0, 0, 1이죠. 0, 0, 1, 0, 1. 너는요, 0에 1, 0이죠. 0에 1, 0. 너는요, 1에 0, 0입니다. 1에 0, 0. 너는요, 1에 0, 1이죠. 0, 1. 여기에 해당하죠. 너는요, 1에 0, 1입니다. 1, 0이죠. 1, 0. 여러분들, 우리 얘는 뭐라고요? 이게 두루마리처럼 연결되니까 요 0, 0에 있는 0, 0을 여기다 써도 무방하죠. 이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묶습니다. 2개나 4개를 묶어. 4개를 묶었으면 4개를 묶어야 돼요. 또 이렇게 4개를 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앞에 4개 묶었을 때 A는 변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거. 자, 가로는 1, 0, 0, 0이 있으면 뒤에는 안 변하죠. 이게 뭐예요? C바죠. C바. C바지 않습니까? 플러스. 이거는 묶어보죠. 지금 가로는 변하지만 세로는 변하지만 가로 0, 0, 0, 1 중에 변하지 않는 그 0, 0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B바, 앞에는 B인데 0이니까 B바죠. 그래서 와 같이 우리는 찾아낼 수 있더라 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간직해 주셔라. 가능하시겠죠? 드모라 정리, 결합법칙, 이런 병렬 회로를 이용해서 간략화시키는 거, 또는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
정리를 해 두시겠습니다. 자, 이제 가번을 이제 풀었죠. 가번은 이런 식으로 논리식, 최소 넬리기 때문에 접점수를 이용한 논리식이다 그랬습니다. 논리식을 구하시오. 자, 이제 가에서 구한, 자, 요 놈이죠. 이놈을 논리식을 논리회로, 즉, 엔드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오어 게이트다. 자, 우리는 일단 A and B, O와 C죠. 그럼 B, O와 C를 먼저 합니다. 오어 게이트입니다. 오어 게이트다 그랬죠. B, O와 C죠. 이렇게 해서 B, O와 C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죠. 뭐. 자, 두 놈 O한 것을 뭐 해서 AND 해야죠. AND인 게 Y1이죠.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 자, A가 와야 되겠죠. A가 오고 또 얘가 오게 되면 이놈이 Y1이다. 지금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Y1은 해서 정리했죠. 두 놈은 병렬. 병렬이죠. 우와, 초송달 모양. 너는요, 반달. AND와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Y2는 뭐예요? B바, C바거든요. 그러면 두 놈이 오아 게이트니까 오아죠? 오아 게이트입니다. 오아에서. 오아 게이트. 자, B바입니다. B바, 또 C바죠. 와 같이 해서 C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Y2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게 지금 굉장히 좀 보기가 싫은데, 지금 여기 이제 A, B, C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막 이게 좀 어그러졌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AND가 있다. 여기는 OR가 있다. 그러면 B, C, A가 있으면 A는 얘와 얘가 A를 좀 낮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놈이 뭐다? Y1이다. 그럼 여기다가 얘는 오아니까 오아 게이트하고 얘는 Y2거든요. Y2는 뭐예요? B바. 여러분 이게 나트죠. 나트는 어떻게 해요? 나트지 않습니까? 이거는 C예요. C도 나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네, 3번입니다. 가에서 구한 논리식을 기준으로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자, 일단 A는요. 자, 여기서 A는 릴레이가 A죠? B와 C는 병렬이거든요. B와 C는 병렬. 그래서 B, C 하면 되겠습니다. 어드미터는 뭐였어요? B바, C바가 오화된 거죠? 그래서 와서 B바입니다. B바. 또 C바가 병렬이 되는데 오화회로입니다. 여기 나트죠. B바, C바, C 나트죠. 그래서 와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BC고 B와 C가 B 플러스 C고 너는 B바, C바가 되죠. B접점이죠. 와 같이 우리는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 뭐예요? KC죠. KC 규정에서 KC에서 정하는 다음에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설비 규정에 보면 PEM,
PEN 이렇게 돼 있죠. PEN. 그래서 우리는 펜도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PEM이나 PEL은 직류회로 해서 자, 여러분들 프로텍티브 어싱 보호도체입니다. 보호도체. 컨덕터예요. 보호도체 보호 땅에 흐르는 어싱되는 컨덕터 도체죠 뭐. and a midpoint 컨덕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간선 중간 미드포인트 중간 컨덕터 선. 그래서 중간선 겸용 뭐다? 보호도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도 Protecting Earthing Conductor 보호도체입니다. 그리고 뭘 겸용하자? 라인 컨덕터. 라인 컨덕터 뭐예요? 선도체 겸용. 그래서 직류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다. 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 주는데, 여러분들 이제 펜도체는 뭐예요? 중선선 플러스 뭐예요? 보호도체죠. 우리 이제 교류회로에서 개통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개통접지에서 뭐와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같이 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기가 있으면 모든 기기는 뭐 해야 돼요? 접지하라고 그랬죠? 외함 접지를 여기다 해버리고 여기다가 외함 접지, 기기 외함 접지죠. 나머지는 이제 선도체 활용하는 거죠. A상, B상, C상, 뉴트럴 이렇게 기기 오고 외함 접지를, 즉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한다. 이게 뭐다? 펜도체. 자, 너는 직류에서 직류에서 PL 이런 것들을 참고로 봐주시자. 자, 네, 4번 보시겠습니다. 용량이 5000kV인 수전 설비의 소형가에서 5000kV 역률이 0.75, 75%의 지상 부하가 운전 중에다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소형가에 1000kV의 전력용 캐패시터를 설치했을 때 개선된 역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5000 있습니다. 자, 얘가 5000이에요. 얘가 5000이다. 피상전력이 5000이 있습니다. 5000이 있죠? 자, 역률이 0.75입니다. 그러면 얘는 50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0.75 하면 얘가 이제 유효전력이 될 거예요. 얘를 계산하면 3750입니다. 유효전력. 자, 무효전력 얘는요. 이 무효전력에 해당하는 너는 얼마냐? 5000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1-0.75이고 그래서 얘를 계산했습니다.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3307.19 3307.19 이렇게 운전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일 때 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1000kV의 전력용 캐패시터를 설치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1000만큼 콘덴서를 달았다는 얘기죠. 자, 콘덴서를 뭘만큼 달았다? 1000만큼 달았다. 1000만큼 달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콘덴서 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얼마가 남았다? 여기 3300에서 2000을 빼면 2307.19죠. 너는 얼마다? 2307.19. 그때 역률입니다. 이때 세타죠. 그래서 자, 코사인 개선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요? 루트 3750 제곱
2300 9.19의 제곱. 너분해.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4402.91이 나와. 4402.91. 여기 이제 얘죠, 얘. 4400. 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놈에 대한 밑변 375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하기 이제 100을 해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구하라고 그랬죠? 영유를 퍼센테이지로. 자,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85.17%. 85점, 너는 얼마다? 85.17%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시면, 답은 지금 이제 1000kV의 전용용 콘덴서 캡패시터를 설치한 후 역률이 80%의 부하를 추가로 접속했다. 역률 80%의 부하를 추가로 접속하여 운전하고자 한다. 추가할 수 있는 역률 80% 지상 역률의 최대 부하 용량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전하고 있어요? 현재 운전하고 있는 건 같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역률 계산했어요. 지금 계산해서 역률 개선돼서 85.19% 역률이 향상된 거거든요. 3750이 있고요. 자, 너는 2307.19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는 얼마라고 했다? 4402.91. 여러분들 우리 이 피상전력은 지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역률 개선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요만큼 피상전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피상전력을 얼마 더 활용할 수 있습니까? 5000에서 5000 있으니까 5000에서 4402.91을 뺀 피상전력이 남아있죠.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597.09 597.09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만큼 남아있는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피상전력이 저만큼 있는데 얼마에? 80% 지상 80%의 부하를 얼마나 타느냐. 자, 요놈에 대한 지금 현재 요놈에 대한 80%입니다. 요만큼 우리는 계산해 보죠. 뭐. 지금 요놈을 더 달 수 있거든요. 요만큼을. 이 역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0.8이라고 그랬죠. 코사인 세타가 0.8. 자, 요놈입니다. 요만큼 더 달 수 있겠죠? 무유전력이 있지만 요만큼, 즉 요만큼 더 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역률 완전 100%가 되면 이제 5000까지 다 다는 건데, 어쨌든 추가로 쓰는 건 얼마다? 597.09에 597.09 kVA의 역률 얼마? 0.8만큼을 더 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시면 447.67 447.67kW 같이 대답하죠. 뭐. 자, 다번에 1000kV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지금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요놈을 설치해서 지금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운전하고 있다. 자, 나에서 구한 부하를 추가한 후 이 수용과의 종합 역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종합 역률은 얼마냐? 지금 유유전력은 요만큼 증가했지 않습니까? 유유전력이 증가한 부는 얼마예요? 3750에다가 3750에다가 447.67을 더 쓸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쓸 수 있는 초상 피상전력은 얼마라고 했어요? 5000이죠. 5000분의 이렇게 해서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83.95%로 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와 같이 우리는 정리를 해 두자. 삼선시 일회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 80% 지상 역률 평형 3상 부하가 있다. 변전소 인출구 전압이 6600, 부하의 단자 전압이 6001대. 지금 선로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선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말단에 부하가 있죠. 말단에 부하가 있다. VS는 6600이죠. VR은요, 6000입니다. 세선입니다. 삼상이에요. 삼상. 자, 이럴 때 여기서 쓸 수 있는 소비 전력인데, 잔 역률이, 이 부하 역률은 역률이 0.8이고, 0.8이고, 자, 선로의 저항은 1.4고, 선로의 저항은 1.4옴이고, 리액턴스는 1.8옴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금 P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서 부하 용량을 구하라면 가장 일반적인 식은 뭐예요? P는 9.8, 루트 3에 VI, 코사인 세타라는 식도 생각이 나야 되고, 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는 뭐가 있다? 전압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6600에서 여기가 6000이라는 것은 전압 강화는 얼마가 있다? 600V의 전압 강화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도 지금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우리 전압 강화라는 식을 보면, 전압 강화 약산식을 보면 이런 식 보신 적 있죠?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여러분 얘가 뭐예요? 얘도 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든 또는 이걸 이용해서 하든 하는데, 얘가 더 지금 좋죠. R 주어졌고 X 주어졌고 X 역률 주어졌고, 역률이 주어졌다는 건 사인 세타도 안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도 0.6이니까 탄젠트 세타를 알 수가 있고, 뭔만 P만 모르는 거잖아요. 너는 항상 VR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대입해 보죠. 600은 전압 강화는 얼마다? 6600에서 6000 빼니까 600이죠. 600은 VR입니다. 근데 얘를 뭘로 물어봤다? 몇 킬로와트냐 그랬죠. 너를 킬로와트로면, 킬로볼트로 넣죠 뭐. 킬로볼트로 넣으면 너는 얼마예요? VR은 6킬로볼트입니다. 6킬로볼트. 6. 그럼 이 P는 뭐가 된다? 킬로와트가 되겠죠. R은요 1.4입니다. X는요 1.8이에요.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즉 코사인분의 사인 0.8분의 0.6. 자, 여러분 이거 P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해서 얘네들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P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P는 1309.09, P는 1309.09 킬로와트, 이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전압 강화 약산식, 이 전압 강화 약산식 중요하죠. 뭐 전압 강화 약산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6번 보시죠. 자, 어떤 변압기에 2차 전격 전압이 2300V, 2차 전격 전류가 43.5A, 2차 측에서 본 합성장이 0.66, 무부하손이 1000W이다. 전부하시 및 절반 부하시 뭐예요? 반부하시죠. 반부하시 역률이 100%, 80%인 경우에 대한 변압기 효율을 전부하시, 절반 부하시 각각 한번 구해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보고 가십니다. 지금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뭐가 흘러? 전부하가 흘렀죠. 전부하가 흐를 때 전부하시 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손실은 뭐예요? I자승R이죠. 자, 만약에 요 부하를 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부하가 반으로 줄면 전류가 반이 됩니다. 그럼 그때 손실은요? 2분의 1 I의 제곱에 R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 제곱, 지금 0.5의 제곱, 2분의 1 제곱, I자승R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전부하 손실에 뭐다? 부하가 줄면 부하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0.5의 제곱.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효율, 지금 여기서 이제 효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효율 구하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율은, 자, 출력분해. VI 코사인 세타. 출력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손. PI연손 플러스 PC. 전부와 동손이죠. 전부와 동손. I자승 R. 그러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VI 코사인 세타 출력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부하가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다 뭐예요? 지금 전류가 이만큼 줄었다. 0점으로 줄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반부하면. 자, 부하가 반으로 줬다. 전부하가 아니고 반부하다. 그럼 여기다 뭐다? M. 여기서 M은 뭐다? 2분의 1. 다시 말해서 0.5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소는 부하율하고 관계 있다 없다? 부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무부하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PC는 뭐 해야 돼요? M의 최고 모양입니다. 여기는 뭐 해야 된다? M의 최고 모양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M의 제곱. 만약에 전부하면 1이면 그냥 예고. 1이면 예고. 0.5면 여기도 M을 해주자. 그래서 M은 뭘로? 이러한 모양이라는 거 말고 이제 바로 대입합니다. 전부하시야 M이 1일 때 돼. M이 1일 때 1인 경우에 변압기 효율을 구하라? 네. 효율은요. 바로 쓰죠. 효율은 역률이 1이니까 역률이 1이에요. 그럼 뭐만 곱해주면 돼? 출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죠. 2300 곱하기 43.5. 2300 곱하기 43.5. 여러분들 무부하손, 철소는 얼마라고 그랬다? 1000이죠. 1000.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부하손이죠. PC는 뭐예요? I자승 R입니다. I자승 R. 자, 여기서 I자승이 얼마다? I자승 43.5의 제곱. 43.5의 제곱. I자승 R 해야죠. R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06이다 그랬죠. 0.66. 그 다음에 분자는요. 지금 역률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굳이 1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2300 곱하기 43.5. 퍼센테이지로 보라.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뭘로 한다?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정리를 해 보십니다. 자, 얘를 계산기로 정리를 해 보시면 이 퍼센테이지 값이 97.8%. 97.8%다.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 역률이 80%인 경우예요. 이때는 뭔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뭔만 곱해준다? 0.8만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뭐예요? 0.8. 지금 역률을 고려라는 얘기거든요. 역률을. 그래서 에타는 뭔만,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 여기다 뭔만 0.8만 곱해주는 거 0.8. 이하동입니다. 이하동. 똑같습니다. 곱하기 0.8만 역률만 고려하라. 이하동이에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땡땡하지 않겠죠? 시험장에서 다 써야 됩니다. 다 2300 곱하기 43.5 곱하기 0.8 VI 코사인 세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97.27%, 97.27%. 절반 퍼시, 반부하시. 이제 반부하시는 뭐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역률이 100인 경우에 효율을 구하라. 요 M만 얼마가 돼요? 0.5. 판 2분의 1. 0.5만 대입해요. 하나만 써볼까요? 지금 M의 0.5.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2300 곱하기 43.5. 자, 철손. 자,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0.5의 M의 제곱이죠? 0.5의 제곱. M의 제곱 곱하기 I자승 R 43.5의 제곱 0.66 I자승 R 0.5 2300 곱하기 43.5 곱하기 100이죠 뭐. 자, 100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시는 거예요. 자, 계산기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97.44%
7.44%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역률이 80%인 경우에요. 자, 이건 똑같습니다. 이하동이에요. 이해값 동 뭔만 해주라 곱하기 0.8 80%니까 0.8 나머지 이해는 똑같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하동 요게 얘네들에다가 뭔만 얘네들에다가 얘네들 했죠. 그 역률 0.8입니다. 0.8만 해서 정리를 하셔라. 여러분 다 쓰셔야 돼. 여기 다 쓰라 그랬죠? 다 써서 정리를 해보십니다. 정리를 하면 96.8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자. 별것 없습니다. 얘만 나머지는 별것 없고 요 의미. 그 다음에 전류가 전부하일 때와 반이 되면 반전류가 하는 거 2분의 1 전류. 그래서 2분의 1 전류의 제곱하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7번 보시죠. 삼상 3선시 고압의 수전 설비에서 그림과 같이 접속된 별유기의 2차 전류가 요 별유기의 2차 전류가 4.2A다. 2차 전류. 요 별유기 2차죠. 별유기 1차는 선로에 흐르는 전류 1차. 요 놈의 여기서 1차 전류가 뭐가 된다? CD차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수전 설비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수전 전압은 6600이고 V는 6600V이고 별유비 얘는 50대 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배죠. 4점이라는 것은 부하 전류가 얼마로 다운된 거다? 네. 10배로 다운된 거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자, 역률은 100%다. 자, 지금 요 부하의 전류예요. P는 3상이죠. 3상. 루트 3. 상계수 루트 3에 V, I,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라고 그랬답니다. 역률은 1이다 그랬어. 루트 3에 전압은 6600이죠. 6600. 자, 이제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4.2 CT가 10분의 1로 다운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위치 시키려면 곱하기 10하면 되죠. 4.2 곱하기 10 역률은 1입니다. 근데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는 10에 마이너스 3승하자. 자,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480.12 킬로와트와 같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십니다. 8번에 다음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전기설비의 용량별 점검 횟수 및 간격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유지관리해야 된다. 전기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소규모 용량은 우리는 상주기사가 있고 또는 이제 외부 대행기관에서 점검받는 대행하는 그 설비 용량이 있거든요. 대행 설비 용량이 작다. 일반적으로 수전 설비가 1000kW 미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전 설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항상 정전을 대비해서 예비 발전기가 있죠. 그래서 비상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예비 발전이라고 해요. 비상발전. 500kW 미만. 자, 주로 우리 이제 안전관리 소대행기관은 합해서 요놈까지를 운하고 점검 기관하고서 대형 점검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상용까지 포함해서 상용 발전 300
그리고 요즘에 건물들은 뭘 설치하냐면 태양광 설치해요. 건물 옥상이라든가 딱 이런 데 뭐가 있다? 태양광, 즉 신재생이 있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설비라고 그럴까요? 태양광이 있다. 태양광 발전. 주로 뭐 태양광을 하죠. 뭐 거기다 무슨 풍차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태양광 시설 1000kW. 자, 미만. 자, 얘네들을 토탈 합쳐서, 얘네들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미만 다 합쳐서 얼마까지? 2500 미만까지. 외주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주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초급 기술자가 되죠. 초급 기술자는 2000kW 미만에 이제 상주를 하거나, 산업기사 하면 이제 1500 미만에 이제 상주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니, 외부에서 뭐 한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그럼 한 달에 30일 있는데, 나 휴가 가려고 이번 주에 점검을 다 해야지 5번. 그리고 3주간은 휴가 가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점검 횟수와 용량에 따른 점검 횟수와 점검 간격을 두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죠. 뭐 이 저압인 경우도 1내지 300kW 이하도 원래 이제 여기서 75kW 이상 75 이상 저압이거나 20kW 이상이면서 위험을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라든가 LPG 충전소 또는 캬바레, 노래방,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사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전기설비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20kW, 소용량이지만 20kW 이상은 점검을 해라. 그리고 별로 그렇게 위험물이 아닌 일반 저압 75kW 이상은 전기기사가 점검해라. 점검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고압 이상은 말이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있는 설비거든요. 변압기 있는 설비는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변압기가 있으면. 자, 어쨌든 저압이지만 용량이 300kW다 1회. 그리고 간격은 20일 이상 간격 유지하고 300을 넘는 저압 설비 있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면 한전에서는 한전 내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kW 넘는 것은 고압 수전하라고 써요. 22,900W입니다. 그리고 100kW 이하는 뭐예요? 저압 수전합니다. 그런데 한전 패드, 한전 여러분들 그 변압기 시설 땅을 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땅을 제공하면 그래? 그 땅을 제공해주면 거기다가 이제 패드 변압기를 설치해서 저압으로 또 주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지금 300kW 이하는 월 1회, 300을 초과하는 저압은 월 2회. 자, 이제 고압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고압 변압기가 있는 시설, 변압기가 고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변압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고압을 연결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저압으로 다운에는 변압기가 있는 시설은 300kW 이하 1회, 20일 이상 간격 유지하라. 300을 초과해서 500은 2회 점검해라. 500을 초과해서 700까지는 3회 해라. 700을 초과해서 1500km 이하.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다 설비를 합친 거야. 보통 수전 설비의 비상발전인데 이런 것이 있는 경우까지 다 합쳐라. 보통 우리 서울시에는 다 예죠. 뭐 거의 예입니다. 예에서 거의 4회로 끝나거든요. 4회 점검 횟수. 근데 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있다는 거예요. 2000까지는 5회, 2000을 초과해서 어디까지? 2500까지죠. 이렇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점검 주기를 어떻게 할래? 이제 점검 주기입니다. 그래서 점검 주기는 2회를 하는데 10일 넘어서 해라. 자, 오늘 점검했으면 10일 이후에 점검해라. 그런 식으로 이 텀을 주는 거예요. 3회 내에 너는 뭐다? 7일 이상 유지해라. 적어도 유지해서 3회를 해라. 3회를. 너는 나인데 며칠 간격으로 하라. 5일 간격의 텀을 투어라. 텀을. 자, 요 용량은 5회인데 몇 회, 얼마 정도 텀을 둬라? 4일 텀을 둬라. 너는 6인데
여기다 2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3일 이상의 텀을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전관리 대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1인당 많은 양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1인당 할 수 있는 게 점수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점. 자, 예를 들어서 용량이 소규모인 거 0.7점, 저압 0.8점, 0.9점, 막 이런, 자, 이런 조그마한 것은 얼마? 1.2점이면 1.2점. 큰 것은요, 요거 넘는 것은 얼마? 12점. 그럼 만약에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 12점이면 여러분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5개만 관리해야 되라. 5개. 만약에 이런 게 작은 거, 저압이 있어. 만약에 1점짜리 해봐. 너는 60점을 할 수 있다. 60개소라. 이런 게 이제 안전관리인데. 어쨌든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이 간격을 잘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알고는 있겠으나 뭐 거의 습관적으로 텀을 두고 이제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다더라.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9번 보시죠. 상의 순서가 A, B, C인 불평형 3상 교류에서 각 상의 전류가 IA 7.28 각 15.9 극좌표로 주었죠. 자, B상도 극좌표로 주었다. C상도 극좌표로 주었을 때 전류의 대칭분 I0, 영상, 정상, 역상, 정상 I1, 역상 I2를 구하시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얘네들 한번 지금 여러분들 이 극좌표를 우리는 복소수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얘네들은 IA예요. IA는 복소수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알겠죠. 6.99 플러스 J 2.000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너는요, I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J10 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 C는요, 너는 7.03 플러스 J 1.59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거고, 너는 1사분면에 있는 거죠. 각도가 몇 도예요? 15.9니까 1사분면이에요. 너는 마이너스 128은 몇 당한? 3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3사분면에. 너는 어디에 있습니까? 1사분면에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있다는 건 이제 연상만 해두고, I0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죠. 자, 그대로 대입해봅니다. 7.28 각은 15.9 플러스 CB는요 12.81 각 마이너스 128.66도 플러스 C는요 7.21 극좌표로 123.69다 그랬습니다. 123점 지금 얘가 우리 기사시험에서는 12.69죠. 12.69입니다. 12.69로 돼 있죠. 12.69입니다. 12.69. 12.1분의 12.69로 돼 있다. 그래서 12.69입니다. 12.69도.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얘네들을 또 복소수로 계산해 보면 얘네들을 넣어서 복소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다? 2.01 마이너스 J 2.14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너를 계산해 보면 요 절대값이죠. 뭐 이 절대값 해보면 너는 2.94이고 얘네들의 각도 또는 여기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6.79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I1입니다. 정상전류죠. 3분의 1을 이제 바로 대입하죠. 뭐 IA입니다. IA는 7.28 각
15.95이고 정상은 뭐예요? AIA죠. A는 뭐예요? 1, 각 120도. 극좌표로 나타내야죠. 여러분들 A는 연산자 A는 뭐다? 1, 각 120. A제곱은 1, 각 240이죠. 여러분들 너는 복소수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2분의 2, 3이고 너는 복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J 2분의 2, 3. 뭐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극좌표를 여러분들 이제 극좌표로 얘네들이 극좌표면 너도 극좌표로 넣고 극형식으로 넣고 곱하기. 네, 곱하기죠. 뭐. 곱하기. 너는 12.81 유상은 마이너스 128.66 플러스 A제곱이죠. A제곱은 1각 240도 곱하기 7.21 각 12.69 요거 계산합니다. 원본에는 12.69로 되어 있어요. 원본 시험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한번 이제 복소수로도 한번 표현하면 참고로 보시라고 5.83에 마이너스 J 2.27 정도 나옵니다. 이거 뭐 절대값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를 6.26의 각은 마이너스 21.27입니다. 마이너스 실수 가서 허수 이만큼 내었으니까 한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답에다가 여러분들 뭐 극좌표 이렇게 쓰십시오. 극형식으로 쓰십시오. 극형식으로 써주자. 저는 복소수로 표현을 합니다.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 복소수로. 근데 여기서 복소수인데 이거 꼭 복소수로 쓰더라도 크게 해주고 각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서 하려면 얘에다가 꼭 이 복소수 표현 곱해서 해야 돼요. 극좌표일 때는 극좌표로, 극형식으로, 복소수일 때는 복소수로 한 다음에 뭐 여러분들 표현한 방법은 최종은 극좌표를 줬으니까 극형식으로 해줘라. 답은입니다. 자, 답은 3분의 1에 자 A죠. 7.28에 각 15.95 A제곱입니다. 1각 240도죠. 40 곱하기 B 12.81에 각 마이너스 128.66도 플러스 A죠. AIC지 않습니까? A는 1각 120도죠. 120 곱하기 7.21 각 12.69도 계산합니다. 참고로 얘도 복소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복소수는 0.85 플러스 J 6 마이너스 0.85 플러스 J 6.4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에 플러스니까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 어쨌든 절대값 해봐요. 절대값 해보면 6.47 또는 계산기를 툭 쳐서 3분의 1로 나눠서 이 값을 구해보면 너는 97.55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잘 눌러서 확인은 여러분들이 해보셔라. I0, 영상, 정상, 역상.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죠. 다음 문제 보시죠. 지표면상 10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이 수조의 초당 1초에 1평방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펌프용 삼상농용 유도전동기에 삼상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펌프 효율이 70%이고 펌프 축 동력에 20%의 여유를 두는 경우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단 펌프용 삼상 유도전동기 역률은 100%로 가정한다. 여러분들 이제 유도전동기의 역률이 100%다. 결론은 뭐예요? 킬로와트는 뭐하고 같다? kVA다. 그런 얘기죠. 참고로 마시겠습니다. 한번 보고 갑니다. 자, 펌프용 삼상 유도전동기 용량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펌프용 삼상 유도전동기 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펌프는 9.8 QH를 뭘로?
효율로 나누면 되고 거기다가 여유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펌프 이 에타가 올라가면 이제 수력 발전이 되는 거죠. 발전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테이프에 보면 효율은 얼마? 0.7, 70%, 0.7, 9.8에 초당 유량입니다. 1초에 1평방, 초당 유량 Q 1, 양정, 지표면상 몇 미터의 높이에 10m의 높이에 H10. 자, 이제 펌프 축 동력에 20%의 여유를 두는다 그랬죠. 20%. 그래서 20%는 1.2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에 더 여유 있게 한다. 그 뜻입니다.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시면 168킬로와트죠. 킬로와트다. 답은입니다. 단상면학기 2대를 V결선하여 삼성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상면학기 한 대 용량구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를 뭘로? V결선으로 공급한답니다. 자, V결선으로 이렇게 공급한다면 V결선이에요. V결선으로 이렇게 공급한답니다. 자, 이게 공급한다 그랬죠? 그러면 V결선을 때 몇 대입니까? 2대죠, 뭐. 그러면 이 2대에서 나오는 출력은 얼마예요? 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루트 3 P1이죠. 그래서 루트 3 P1이 얼마다? 168kW입니다. 근데 한 대 용량을 뭐라고 구하라고 했어요? kVA로 구하라고 했죠? 근데 역률이 100%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로와트는 뭐하고 같다? kVA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률이 1이니까.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킬로와트가 뭐다? kVA다. 한 대 kVA 구하라고 그랬죠? 그로 P1은 뭡니까? kVA로 168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리면 96.99 kVA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96.99를 자, 이런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도로 폭이 15m인 도로의 양쪽에 간격 20m 간격을 두고 도로 폭이 15m라고 그랬죠? 15m다. 이거는 15m예요. 간격 대칭 배열로 20m. 대칭입니다. 대칭 배열. 자, 도로 양쪽에 대칭으로 20m 간격을 두고 20m 간격을 두고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다. 한 등의 정광속은 8000이다. 이 하나는 얼마다? 8000 루멘이다. 루멘이다. 조명률이 U가 0.451대 이 도로의 평균 조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위쪽에 가로등이 있고 아래쪽에 가로등이 있으면 반 나눠서 위는 위가 담당하고 아래는 아래가 담당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한 등이 비치는 것은요 딱 반, 얘와의 반에서 이 한 등이 담당한 것은 얘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은 15를 반 나눠서 2분의 15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20이죠. 요리 10이니까 20입니다. 이 면적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FUN 이 아주 우리 조명에서 아주 바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등은 한 등이고 N은 하나고 그 다음에 감광무상률은 주어지지 않은데 안 주어졌어. 그러면 1로 놓자. 고로 2는 면적분해 2를 구하라고 그랬죠. FU 8000 곱하기 얼마? 0.45 등은 몇 개? 한 등입니다. 한 등. 한 등. 그 다음에 A로 면적으로 나눠줍니다. 2분의 15 곱하기 20. 감광무상률이 없으면 뭘로 한다? 그냥 1로 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봅니다. 24룩수입니다. 24.
24룩스, 24룩스 답을 네, 썰렁하죠? 네, 이거 우리 이제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건 네, 2차에서는 아주 한량한 문제일 수 있다. 기본식에다 대입하는 문제는 아주 한량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2번 다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설계 병력 및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라 그랬거든요. 감리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해야 되며,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에게 검토 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 그냥 그 감리회사의 대표계 있죠.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변경 설계도서의 설계자는 누가, 또 심사자는 누가 도장을 찍을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 도서는 누가, 여러분들 감리는 책임 감리원이 있고 뭐가 있다? 비상주 감리원이 있어요. 주로 이 비상주 감리원이 준공이라든가 기성검사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 주거든요. 최종 기성 준공검사는 이제 비상주가 하고, 책임 감리원은 이제 그 상주하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설계 변경 도서의 날인은 누가 할래? 심사자는 누가 날인할래?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큰 통합감리의 경우는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당 감리원과 책임 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고 변경 설계 도서의 표지 양식을 사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정한다 그랬어요. 좀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는 책임 감리원이에요. 여기는요, 비상주 감리원입니다. 거의 이제 이 비상주 감리는 거의 이제 특급. 그래서 특급이 하는데 거의 요즘은 뭐 기술사들이 다 이제 하고 다더라. 네, 이런 정도로 보시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3번 보시죠.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KC에서 규정에서 정하는 전선의 식별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라 그랬거든요. 자, 전선의 색상은 다음 표 식별에 따른다. L1, L2, L3, N5 보도체. 나번에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만 이루어지는 나도체가 있죠. 나도체는 전선 종단부의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페인트를 칠하든 또는 밴드 또는 색 테이프 등으로 꼭 표시하고, 항을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C, IC 60445 인건과 기기 간의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장비당 도체단 및 도체의 식별에 적용해야 된다 이제 줄줄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우리는 A상, B상, C상 우리는 뭘로 한다? 1번 선, 2번 선, 3번 선, 중성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접지선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뭘로 할래?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바뀐 걸로는 흙, 회, 중성선 청색. 접지선이거든요. 접지선은 녹색에다가 플러스 노란색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보도체에 갈흑회청. 근데 옛날에는 흑적청100, 옛날에 그렇게 썼거든요. 흑적청100인데 그게 없어졌어. 흑적청 중성선 백색인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바뀐 규정 갈흑회 중성선은 청색. 자, 보도체, 접지선에 해당하는 보도체는 녹색 플러스 노란색.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라.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4번입니다. 자, 그림은 유접점 시퀀스 제어회로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죠. 각 회로 작성 시 선의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접속하면 까맣게 칠하고 미접속은 그냥 노라는 얘기죠.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그래놓고 이제 이러한 릴레이 시퀀스를 주고 뭐라고 했다? 출력하는 논리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가해서 구한 여기서 논리회로로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해버리죠 뭐. 자, Y1이에요. Y1 출력 Y1은 여러분들 A와 Y1은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은 O와 열입니다. A, O와 Y1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직렬입니다. 뭐예요? B인데 뭐예요? B접점이죠. 그래서 B바입니다. B바. 그래서 이게 Y1에 대한 논리식입니다. Y2는요. 자, Y2는 Y1이 뭐예요? B접점이죠. Y1 바입니다. Y1의 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지금 얘기한 가번에 대한 논리식이다 그런 얘기죠. 자, 답은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작성하라고 그랬죠. 이거 작성합니다. 지금 AO와 Y1이죠. O와 회로입니다. O와 쓰죠. O와입니다. O와 O와 Y1입니다. Y1 이거는 이제 오겠죠. Y1 출력을 피드백 시킨다 그런 얘기죠. 조금 그렇습니다. 같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와예요. 오와 초승달 오와 회로 이런 모양입니다. 자, 너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and 비바입니다. and 해야죠. and입니다. and 조금 위에다 좀 그리겠습니다. and 회로다. and b는 뭐예요? not죠. b not. b not 바 그놈이 뭐다? 투놈이 and에 따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그려주죠. 같이 해서 우리는 Y1 출력에 대한 논리 회로로 무접점 논리 회로로 그렸다. 근데 Y2는 뭐예요? Y2는 Y1의 바죠? Y1을 갖다가 조금 더 당겨서 좀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Y1을 갖다 뭐예요? 파죠? 뭐 파. not 하면 됩니다. 그래서 not에서 자, 와 같이 여러분들이 봐 주셔라.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제어하면서 이미 논리식 시퀀스를 좀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런 걸 보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류계 A1, A2, A3와 저항 R 25ohm을 접속하였을 때 전류계의 지시값이 14, 7을 지시할 때 부하전력과 부하의 역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제 회로 이론에 보면 3전압계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3전류계법이 있죠? 3전류계법.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부하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부하전력은 네, 전류는 A3고 전압은 요 전압이죠. 전압은 뭐예요? A2에다 R 곱한 게 전압이야. 병렬이니까. 그래서 A2 곱하기 R A2R 거기다가 전류는요 VI A3 R을 좀 앞에다 쓰겠습니다. R에다가 A2 전류 I2면 A2 전압이에요. 전압 VI 요 전류가 흘렀죠. A3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죠. 그래야 뭐가 된다? 와트. 이게 기본식이 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벡터적으로 예를 보면 이런 식이죠. 여기다 잠깐만 그려보면 지금 얘는 지금
A3와 A2를 합한 것이 뭐예요? A1이죠. A1은 여기 와서 얘와 얘를 합한 거지 않습니까? 두 놈 합해야 됩니다. 여기 역률이 있어. 너는 A2 그러면 A3와 A2는 와 같이 역률을 세타면 세타만큼 이루어진 이해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놈의 합입니다. 얘와 얘 합 A1은 뭐예요? 자,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만난 지점을 이으면 또는 뭐다? A1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A1을 그리려면 뭐 해야 돼요? 얘는 뭐라고 해서 A2죠. 그리고 이루는 각은요. 이거 세타라고 그랬죠. 세타지 않습니까? 통일각이에요, 통일각. 자, 내려보면 A2 여기 밑변은요. A3 플러스 밑변. 요 밑변은 A2 코사인 세타죠. A2 코사인 세타. A2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길이가 A3라면 밑변은 있고 구할 수 있죠. 높이는요. 높이는 뭐다? A2의 사인 세타입니다. A2의 사인 세타. 할 수 있죠? A1의 제곱은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플러스해서 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씌우면 되죠. A1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A1은 루트 이제 이것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A3 플러스 A2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A2 사인 세타의 제곱을 해봐라. 응? 그러면 이 분모속이 뭐가 될 거냐면 얘네들은 그냥 양변을 제곱해도 되겠네요. 그냥 A1 제곱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그냥 제곱해서 어차피 제곱 모양이니까 얘를 빼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뭐다? 빗변의 제곱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얘네들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3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A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A2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너는요 2개죠. 2개의 A2, A3의 코사인 세타가 전개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대입하려고 그러거든요. 코사인 세타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A1 제곱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에 이항하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을 이항했지 않습니까? 너는요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이 A2, A3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률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구하면 되고 여기서 역률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자 전력은 이런 거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얘를 대입하면 얘는 약분되겠죠. A3 약분되지 않습니까? A2, S3 약분되고 2분의 R만 남죠. 2분의 R A1 제곱 마이너스 A2 제곱 A3 제곱.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입해 보는 거예요. P는 2분의 요거 대입하는 코사인에다가 2분의 R 2분의 25 R이 25라고 그랬죠. R 앞에서부터 빼갑니다. 10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입니다. 이게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했더니 요 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437.5 437.5와트. 여러분들 우리 1차 할 때 우리 그 3전류계법, 3전압계법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무조건 전압계도 마찬가지고 앞에 제곱에서 뒤치는 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역률에서 이 2가 있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건데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I 자승 R 모양이다. I 자승이죠. I 자승 R 모양. 3전압계법은요. R분의 V제곱. 모양만 하면 뭐 이게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입합니다. 이제 역률은 자, 2 곱하기 4 곱하기 7이죠. 4 곱하기 7분의
7분의 얘입니다. 10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용률 퍼센테이지로 하라고 그랬죠?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로 하면 62.5%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62.5%.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가 왜 나왔어요? 이거 이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자승 R인데, 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걸 전개하다 보면, 자, 요 식을 전개하다 보면, 얘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놓고 하다 보면, 두 개, A2, A3 코사인 세타가 두 번 나오잖아요. 전개하면. 그래서, A2, A3 코사인 세타, 이 때문에 그런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네, 16번입니다. 16번. 자, 다음은 언어 수용과 수변전 설비에 대한 도면입니다. 자, 이 도면을 이해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좀 흐릿하게 보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투투나인 선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달로기가 있고, 달로기 표면 접소 FF가 있고, 파워 퓨즈 200A가 있고, MF, DM 최대 수유 전력계 있고, 여기 이제 피레기가 있습니다. 피레기가 있고, 지금 여기에 COS는 전압계용, 전압계용으로서는 PT에 쓰는 것이 있고, PT가 있고, 자, 여기는 전류계용, CT가 있고, 여기는 차단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500짜리 3개 변압기가 있고, 쭉 내려와서 각각, 이건 이제 고압이에요. 투투나인을 3.3kV 고압으로 편성해서, 여기는 고압 동력을 주고, 고압 모타드, 그 다음에 이 고압을 전등력으로 쓰기 위해서 3300을 220에 110으로 저압으로 편성하는 게 있고, 여기는 전력용 콘덴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수전 설비예요. 자, 가본. 투투나인 측이에요. 투투나인 측. 요 변압기를 기준해서 투투나인 측의 DS, 달로기입니다. 달로기의 전격 전압을 쓰시오. 단 전격 전압을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답만 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DS 전격은 얼마다? 25.8입니다. 투투나인의 차단기의 전격 전압 또는 달로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다? 25.8이다. 답은 MOF 역할이죠. 자, 여러분 이 MOF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력기계거든요. 이 MOF를 우리는 뭐라고도 쓰냐면, 이 MOF는 뭐다? PT 플러스 CT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PCT. MOF를 뭐라고 한다? PCT. 여러분들 PT는 뭐고 CT는 뭐냐면, PT는 높은 전압을 저전압으로 편성해주고 쓰죠, 뭐. 자, MOF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고, 또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 대전류를 뭘로? 소전류로 바꾸어서 어디에? 네, 전력량계 보내는 거죠. 전력량계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그 의미에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네, PT와 CT.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한다.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서 어디에? 계기에 공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파워 퓨즈 있습니다. 파워 퓨즈의 목적은 뭐다? 단락전류 차단입니다. 단락전류 차단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파워 퓨즈는 반사이클 내에, 단락 사고 났을 때 반사이클 내에 딱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단기는 몇 사이클? 3 내지 8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워 퓨즈가 단시간 내에 단락 전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번, 투투나인의 LA 전격. 지금 여기 이제 LA가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는, 투투나인의 변전소는 21이고, 여기는 수전 설비는 얼마다? 18kV죠. 18kV 전격을 쓴다. 변전소는 21. 투투나인 선로의 변전소는 21,
수용가는 18kV.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번에 MUF에 연결된 DM의 명칭을 쓰시오. 지금 여기 디맨드 메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전력량을 우리 그 전기요금을 매길 때 항상 뭐가 중요해요? 최대 수요 전력, 피크. 이 1년 동안에 이제 어느 때인가 이게 이제 피크가 발생이 됩니다. 1월 달에 피크, 2월 달에 최대, 3월 달, 7월 달이 가장 피크가 되면 요 피크를 기준해서 1년 동안에 전력요금, 기본요금이 책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피크 요금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그러면 여러분들 피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피크 관리하려면 계기를 봐야 되겠죠. 15분 동안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측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DM은 디맨드 메타 최대 전력 수요 전력량계예요. 최대 수요 전력량계, 최대 수요. 여러분들 최대 수요 전력이 중요합니다. 최대 수요 전력.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이 수용률이라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수용률은 뭐예요? 설비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이죠? 최대 수요 전력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밥은 3상의 전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의 전압계를 연결해주는 스위치 명칭 약호를 쓰래. VS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현장에 가보시면 전압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압계가 하나가 있고, 볼트가 가리키는 게 있고, 여기는 RS, ST, TR, 그리고 여기에, 자, 요렇게, 이놈을 이렇게 절체를 해봐. 그러면 RST 간의 전압이는, 이러면 탁 움직입니다. 얘를 딱 절체하면 ST 간의, 또 예를 들면 TR 간의 전압을 측정하는데 몇 개를 가지고 한 개의 전압계를 이용해서 3상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연결해준 스위치를 뭐라고 그래요? 전압계용 절환 스위치 또는 전환 스위치. 전압계용 전환 또는 절환 스위치. 약호만 쓰라고 그래서 약호만. 그래서 VS로 대답을 하자.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번에 3상 전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전류계로 연결해주는 스위치 명칭만 써래? AS예요. 자, 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류계는 하나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전류계 하나가 있어요. 암페어계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RST하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 스위치가 이거 돌려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그냥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게 막 움직여서 딱 합니다. R상, S상, T상 전류를 한 개의 전류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이렇게 돌리는 스위치를 뭐라고 하죠? 전류계용 절환 스위치 또는 전환 스위치 AS라고 한다. CB 역할. 지금 여기에 보면 CB가 있거든요. CB.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뭐가 있다? CB. 그러면 여러분 CB는 뭐예요? 서키트 브레이커. 차단기죠. 차단기 역할은 뭡니까? 고장 전류를 차단도 하고, 여기에 점검할 때, 전기를 점검할 때 이걸 끊어서 점검도 하죠. 부하 전류도 끊습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 및 부하 전류 차단. 고장 났으면 끊어야죠. 왜 여기서 점검하려고 그래? 점검을 할 때가 있다. 그럼 나는 전기기사니까 전기 감전 안 되겠지, 만졌다? 하는 거예요. 전기를 끊고 해야지, 무정전. 전기를 끊고 이제 수리를 하든 점검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뭐예요? 다 내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맨날 점검하는 사람들이 내리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전기를 내리고 하죠. 다 끄라고 합니다. 개폐기 다 열으라고 그래. 다 여세요. 그래요. 다 열고 이제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3.3kV, 3.3이나 6.6은 뭐다? 비접시 선로죠. ZCT는요. 여러분들, 제로시티예요. 영상별류기. 그래서 영상별류 역할은 지락전류 검출입니다. 지락전류 검출. 지락전류를 찾아낸다. 차번에 제로시티. 요 제로시티에 연결된 요거 있죠. 지락 계정입니다. GR. 그라운드 딜레이. 그라운드 딜레이는 뭐예요? 지락시
지락사고시, 차단기에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를 준다. 차단기에 차단이 됐다는 것은 뭔 신호를 줘요? 트리코일에 여자가 되도록 여자 전류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락식 차단기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간단하게 쓰면 되죠. 뭐 구체적으로 쓰면 뭐예요? 지락사고 났을 때 차단기가 있으면 차단기에 트리코일이 있어. 트립코일이 여자 될 수 있도록 전류를 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트리코일에 신호를 주면 트리코일에 여자는 누가 줘요? 배터리가 주겠죠. 배터리가 이제 SC의 역할. 여러분들 SC는 뭐예요? 시리얼 컨덴서, 즉 요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역할이죠. 전력용 콘덴서는 뭐 한다? 역률 계산한다 쓰면 되죠. 역률 계산한다. 다 3.3kV CB에서 600A는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여기 3.3에 보면 600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CB에 600A가 써 있다. CB에 600. 여러분들 600A는 뭐예요? 차단기 전격 전류입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 차단기 차단 전류는 킬로암페어로 나와. 카로. 여러분들 파이 5였습니다. 5일 스위치예요. 유입 계팩입니다. 유입 계팩이. 그래서 하나당 1점씩 채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 A, B, C, D로 구성된 수용가의 종합 최대 수유 전력, 합성 최대 수유 전력을 구하라. 그리고 여기 수용률이 주고 부동률이 주어졌죠? 네. 합성 최대 수유 전력은 부동률분의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죠. 자, 우리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인데 이 최대 수요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해면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부동률은 1.3이라고 그랬죠? 1.3입니다. 얘네들의 수용률은 똑같으니까 합쳐서 그냥 계산해도 되겠죠?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 자, 설비 용량은 30, 10 곱하기 10 플러스 20입니다. 얘는 얼마다? 0.8 플러스 똑같아요. 0.6는 20 플러스 30, 20 플러스 30은 얼마다? 0.6. 단위는 최대 수요 전력 지금 현재는 0kW로 그냥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얘 값이 41.54 kW가 될 거다. 그러니까 라프하죠?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력에서 했던 그런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열심히 했던 것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풀어봤다. 18번 보시겠습니다. 공칭연합이 6,600인 공칭전압은 다 성간연합이에요.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칭전압. 자, 공칭연합이 6,600인 삼성식 수전설비에서 단락전류가 8,000A일 때 기준 용량을 구하고 수전용 차단기에 전격 차단 용량을 요 표에서 선정하세요 그랬습니다. 단 단락지점에서 전원측을 바라본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58.5%이다. 자, 여러분들 기준 용량이에요. 기준 용량 삼상이라고 그랬죠. 삼상 루트 3 전격 전압 회로의 공칭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지금 전원측에 바라본 용량을 구하는데 어쨌든 MVA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 단락 I 전격 전류는
V에는 여기 있죠. V에는 얼마? 6600. 6600을 넣으면 되는데 전격 전류는 안 주고 단락 전류를 줬어. 단락 전류는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전격이죠. 단락 전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0. 단락 전류 8000. 퍼센트 임피던스는 58.5예요. 58.5분의 100. 전격 전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100 없애면 80만 남겠죠. 이거 곱해주면 58.5 곱해주면 뭐다? 전격 전류죠. 자, 루트 3에 6600V 6600V 곱하기 80 곱하기 58.5가 뭐다? 전격 전류죠. 이놈의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가 된다? MVA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53.5 MVA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계산해서는 저는 이렇게 결과식만 씁니다만은 소수점 셋째 책까지 이제 계산해야 돼. 여러분들은 499 이렇게 계산하고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했나? 답에다는 53.5 반올림에서 이 반올림은 뭐 또 0이 돼서 반올림이죠. 그래서 50 뭐 소수점 두째까지 나타내라고 뭐 53.50 킬로와트 답하면 되겠죠. 답란에다 전격 차단 용량입니다. 전격 차단 용량은 노트 3에 자 여러분들 6600 6.6kV의 차단기 전격 전압 얼마예요? 7.2죠. 7.2 단락 전류는 8000A야. 그러면 8카죠. 킬로볼트에 킬로암페어. 그러니까 킬로에다 킬로니까 MVA죠. 그래서 이게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면 99.766 계산했죠? 표에서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99.766 가지고 표에서 선정하면 여기에 해당하니까 어떤 거 해야 돼? 답란에다는 100 MVA라고 답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18개 확인해 보신 거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실만 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